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공공노조와 금융산업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노조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김주영 공공노련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브리핑을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전부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고용을 늘리지 않는 대기업들과 시간제 일자리 같은 그런 질 낮은 일자리 중심의 고용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의 책임이 더 큰데도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요. 바로 성과 연봉제지 않습니까? 이 도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이제 강조였는데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임금 체계는 호봉제잖아요. 그럼 이 성과연봉제와 호봉제의 가장 큰 차이점 뭔가요? 호봉제는 연공서열형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업무의 숙련의 증가를 전제로 임금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숙련 그런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일정 부분 이제 임금을 유보시켰다가 숙련도가 떨어진 후에도 그 임금을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기업의 인사정책과 맞물린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련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속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성과연봉제는 말 그대로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측정하여 개인별로 차등을 두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개별 노동자의 임금을 성과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기권 장관의 말을 빌리면요. 호봉제 때문에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 주셨지만 그러면 이 장관의 말은 틀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장관님 말씀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이윤을 더 가져간다는 것이죠. 호봉제로 인한 고임금 때문에 청년 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많은 이윤 확보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회피하는 대신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를 통해 임금 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이 문제죠. 또 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양보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청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장관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이후에 성과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노사정위원회니까 이제 노조도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노조가 왜 지금 와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 합의문을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을 텐데 분명히 그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고 돼 있고요. 네.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단서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 직무 중심의 일자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일률적 잣대로 모든 일자리에 성과 직무 중심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노동조합도 이제 성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한다면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성과 평가가 정말 가능한 직무인지는 둘째고 우선 성과연봉제부터 도입하고 나중에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인사나 보상제도는 그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모든 기업이 이런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도입하라고 하면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고 성과가 생기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고위 간부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당한 그런 평가 기준이 없으니까 평가자 임의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또 서로 돌아가면서 평가 등급을 나누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도 도입을 위한 그런 제도로 전락했는데요.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데서 공공기관에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가 거의 이제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수준으로 바뀌었고요. 또 상호 약탈식 임금 체계로 인해서 그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GM 같은 데는 협업 체계가 붕괴되고 부작용이 심해서 오히려 폐지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상호 약탈식 임금 체계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우리 사회의 문제가 최근에 이 치솟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나 사회나 모두 이제 고민인데 지금 이야기하신 바대로면 성과 연봉제와 청년 실업 해소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게 참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기관 정원을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장이 뭐 정원을 늘려서 마음대로 뽑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과 연봉제를 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저성과자 퇴출을 통해서 뭐 강제로 뭐 매년 한 10%씩 해고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이제 청년 일자리로 채울 수 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장관의 말을 이용하면 이렇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대기업과 더불어서 상위 10%의 임금 수준에 속하고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이 맞습니까? 그건 사실과 다르죠. 네. 정년 60세는 정부와 국회가 그거를 법으로 법제화한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거는 누구의 어떤 수혜 문제 그런 여부가 아니고 심각한 고령화 문제로 지금 우리 사회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인데 이걸 수혜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 기업들도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임금 수준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이제 임금을 낮추고 그 낮춘 임금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겠습니까? 네. 오히려 정년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강요한 그런 임금 피크제 때문에 금융기관 같은 곳에는 오히려 대규모 명예퇴직이라든지 희망퇴직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지금 이 청취자 문자가 하나 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위원장님. 네네. 혹시 네. 답변 가능하시면 답을 주시면 좋겠네요. 자, 네. 8719님이 왜 공기업은 적자가 나도 매년 임금 인상을 하고 성과급이 나갑니까? 이 질문 바랍니다 하고 요청 주셨어요. 네, 어떤 답이 좀 가능하실까요? 정부 공공기관의 적자 문제는 공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뭐 4대 강이라든지 보금자리 문제라든지 해외 자원 개발 또 뭐 전기나 도로, 철도, 가스 이런 요금 문제 통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하고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가가 굉장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정부가 요금 규제라든지 또 정부 정책을 정부에서 공약했던 문제들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부채가 생긴 거지 이게 공기업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원에서 재작년 한 3년 전쯤 감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거의 80% 가까이가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 이 8719님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이 정부 발표에 따라 보니까요. 10일 기준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이 지금 빠르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던데요. 지금 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는 이제 오늘 오후 기준으로 보면은 55곳 같아요. 네네. 근데 정부가 이제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해갖고,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기간을 마치 이제 이번에 도입한 것처럼 한 경우가 32개 기관이에요. 그리고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서 취업 규칙을 이제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노조 동의 과정에서도 감금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기간도 한 13군데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절차를 거친 곳은 한 10군데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요. 금융노조 소속의 이 자산관리공사, 우리가 흔히 캠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 노조가 홍영만 사장을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군요. 이런 네. 마찰이 좀 계속 일어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곳곳에서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네.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그러더라도 정말 이게 다 양보해서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되죠. 네. 그게 이제 정부의 원칙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시한을 정해서 토끼 사냥하듯이 제도 도입을 강요하다 보니까는 곳곳에서 이런 불법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네. 또 심지어 우리 연맹 산하에 보면은 수산자원관리공단 같은 곳에서는 이제 체결권이 없는 대의원을 휴일날 업무로 동원시켜서 강제로 서명토록 하고 그리고 그 합의도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합의하는 그런 참 비상식적인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산하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송태엽 기자, 안녕하세요.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이 미국 대선, 이게 안 짚을 수가 없군요. 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전국 지지율이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미국 전역의 유권자 1289명에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물은 결과 트럼프 지지가 40%, 힐러리가 41%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공화당 지지자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의 본선이 어느 선거 못지않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조사 결과인데요. 트럼프는 지난 2일 라스무센의 조사에서는 41% 지지율을 기록해서 39%에 그친 힐러리를 오히려 2%포인트 앞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박빙이군요.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이 연비 조작 파문으로 위기에 빠진 일본의 이 미쓰비시 자동차를 닛산 자동차가 인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닛산 자동차와 미쓰비시 자동차는 오늘 도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닛산이 2,373억 엔, 우리 돈 2조 5억 원을 들여서 미쓰비시의 주식 34%를 인수하는 방식인데요. 닛산은 미쓰비시의 회장을 포함해 4명의 이사진을 파견해 직접 경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래로 닛산은 미쓰비시의 경차 라인과 아시아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미쓰비시는 닛산의 자금력과 연구 개발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자동차 업계는 도요타와 혼다 그리고 닛산 등 3대 그룹으로 재편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연비 조작 파문은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 해에 전 세계를 오가는 이 뇌물의 액수가 2,000조 원이나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전 세계의 부정 축제자들을 벌벌 떨게 한 문건이 하나 있죠. 이른바 그 파나마 페이퍼스인데요. 네네. 이 문건이 유출된 뒤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조사를 했습니다.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세계적으로 연간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에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1,700조 원에서 2,300조 원 정도인데요. 이는 세계 모든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를 합산한 금액의 2%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부국이나 빈국을 막론하고 만연한 뇌물과 부정행위들이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건전한 정부 정책을 해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거 뭐 글로벌판 김영란법이 나와야 될 판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이 우즈베키스탄의 한 지방도시 정부가 현금이 없다면서 이 교사의 급여를 병아리로 지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병아리보다 아마 닭일 텐데요. 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주 누쿠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지 교사들은 그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는 감자나 당근, 호박 등으로 월급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부 재정이 부족해 공무원 월급이나 은퇴자 연금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수도인 타슈켄트의 국가 공무원들도 2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열악한 정부 재정이 문제이지만 부패한 공직자들 탓도 크다고 현지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71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찾는 역사적인 장면, 오는 27일이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감안하면 우리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를 연결해서 이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본은요, 한껏 고무된 분위기라는 게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네. 역사적 화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이 떠들썩한 분위기라고 하고요. 자, 미국 현직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이곳은 그 미국 쪽에 특히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핵 없는 세계라는 그런 그 하나의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하고 그 일본이 그 핵의 그 피인도성을 국제적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좀 운동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맞아떨어진 결과 아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라고 하는 그 캠페인 슬로건과 맞아떨어졌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미일 동맹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예.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계세요? 먼저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2009년 4월에 체코의 프라하에서 그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 그렇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12월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사실 임기 중에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부터 그 사실 준비를 해왔던 것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는 그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를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보냈고요. 네.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로서는 히로시마를 처음 방문한 거죠. 네. 그 2010년에. 네, 그 다음에 그 일본 대사가 된 그 캐롤라인 케네디가 또 2012년부터 매년 가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그 금손 자간보도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해 4월이죠. G7이 히로시마에서 또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G7 그 외상회담이었어요. 네네. 그때 캐리 그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거기에 참가한 그 각국의 외무 장관들이 다 히로시마 네. 비폭 시설을 방문한 곳입니다. 이게 그 모두 일본 쪽에 그러한 핵의 그 인도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라는 운동 속에서 이루어진 네. 그리고 오바마의 그런 핵 없는 세상 이것을 그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히로시마 가야 된다라는 네. 준비가 착착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캐리가 그때도 4월에 그 호나까지 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너무 놀랬다고. 아하.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네.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바마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다. 네. 그리고 히로시마를 그 방문하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보면 대단히 갑작스럽게 네. 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뭐 한일 합의라든가 그런 그 요새 그 이루어진 그 미일 간의 그 미러르 관계라든가 그렇게 많이 연결을 시키는 그 시각이 많은데 조금 다른 곳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한일 합의라든가 미일 간의 새로운 미러르 관계라는 것이 더 그 등을 많이 미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짚어주신 내용을 보니까 2010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돼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2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행 결정이 더 쉬워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영향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예. 그래서 미국 내에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 속에 한국하고 중국이 오히려 일본이라는 전범 국가가 피해국으로 등갑되지 않을까 네네. 많이 비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나 한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쉬워졌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이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계기가 돼서 일본이 전범국의 이미지에서 피해자 이미지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대목이 좀 우려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물론 그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본 우파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네. 사실 일본은 전쟁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원폭을 맞았다라는 하나만으로 마치 전쟁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해왔다라는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로시마라든가 나가사키에 사는 사람들이나 원폭을 실제로 원폭의 피해를 받은 일본 사람들, 기타 전쟁을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원폭을 네. 맞은 것이다. 이런 시각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재는 아베 신조가 계속 추진하는 헌법 개정 재금비라든가 네. 이런 데 대단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갔다. 그 하나만으로 일본 전체가 마치 또 비극인 것처럼 된다. 라는 것은 약간 좀 지우친 네. 의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시각들이 존재하는군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요, 이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에 직접적인 평가를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자,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 줄이라고 보세요? 역시 한국 정부가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어떤 성명을 여기에 대해서 내르지를 더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마치 비핵국인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제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보다 일본 정부도 역시 핵의 비인도성라는 것만 부각하는 좀 보편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도 이 운동을 조용하게 해왔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위향이라는 것은 좀 확인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도 사실 피해자 중에는 그때 일본에 있었던 한국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도 그리고 북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핵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북핵 문제가 있는 한 또 우리에게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세계가 핵 없는 세상에는 찬성하지만 그러나 일본이 오히려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네. 핵이 사용되면 얼마나 잔인한 결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명해 왔습니다. 예. 일본이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본이 전범 국가라는 것은 바뀌지 않지만 그 부분하고 핵의 피인도성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잔인함 이것을 구별을 해서 네. 좀 보편적인 가치로 계속 관찰해 나가는 네.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그 핵의 확산을 진짜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고 한국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이 또 카베진이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3번. 카베진 코아 S.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점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에 가족 캠핑 기회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아유, 3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